네, 오늘 종일 끌고 다닌 이 카라반 어떤 모델인지 되게 궁금하셨을 텐데요. 컨커르라는 브랜드의 트레일러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컨커르 UEV 490을 소개했었는데 이 모델은 그보다 더 경량화된 440이고요. 일단 저희가 콜로라도랑 이번에 이 견인이나 주행성 테스트하면서 왜 컨커르라는 트레일러를 선정했냐면, 일단 컨커르의 외관을 보면 콜로라도처럼 디자인이 굉장히 투박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상남자스러운. 그러면서도 자세히 보면 그 좀 디테일이 굉장히 좋습니다. 배려심 같은 거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선정을 했고요. 이미지가 비슷하다고 느껴져서. 그리고 이 콜로라도나 컨커르나 업계에서 최고로 평가되는 그런 검증된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490이 워낙 무겁고 이제 크다 보니까 국내 소비자분들의 견인차라든지 아니면은 그 캠핑을 다니는 그 라이프 스타일 같은 걸 고려했을 때 440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돼서 440을 급하게 한국으로 들여왔다고 합니다. 이 440은요 좀 더 짧아요. 490보다 당연히 조금 더 가볍습니다. 얘는 공차 중량이 1.5톤 정도 되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설명하면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호주로 수출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판매될 모델보다 옵션이 조금 떨어진다는 거는 감안해서 설명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440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 공차 중량이 1.5톤이라고 했는데 1.5톤이면 국산 SUV들은 웬만하면 거의 다 끌을 수 있어요. 중형 이상이면. 그리고 콜로라도 같은 이 픽업에서는 진짜 아주 가뿐하게 끌 수 있는 모델인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길이가 4.9m, 전폭은 2.1m 살짝 넘고요. 높이는 2.2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유로 카라반 엔트리급보다 너무 좁은데?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시다시피 어딩을 펼쳐서 활용할 수 있고 또 팝업도 되고 측면도 열리고 앞쪽으로도 열립니다. 확장이 되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넓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게 장점이라서 중형 SUV를 타는 가정에서 4인 가족이 사용하기에 좋은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세팅은 다 해놨어요. 지금 바닥도 그렇고 옆에 세팅을 다 해놨는데, 이렇게 세팅을 다 해놓은 이유는 490 때 이미 웬만한 거는 보여드렸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세팅을 해놨고요. 이 앞에는 이제 키친 시스템이 있는데, 이 키친 시스템이 국내에서는 모두 기본입니다. 오늘 보시는 모든 것들은 국내에서 기본이에요. 풀옵션 모델이기 때문에. 이 키친 시스템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야 기본이지만 해외에서는 400만 원씩 되는 굉장한 고가의 옵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비싼 거는 앞에 이 냉장고가 들어가 있고요. 화구도 있고, 여기 지금 보면 컵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와인잔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그릇하고 뭐 칼, 아니면 포크, 나이프 이런 것까지 싹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수출형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이프 들어가 있는데, 이제 내수형으로 바뀌면은 여기 이제 젓가락도 좀 들어갈 수 있게 꾸며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집기류 같은 것도 다 들어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도. 여기는 이제 청수를 사용할 수 있는 개수대가 있는데, 참고로 청수 탱크 용량은 오히려 490보다 크고요. 이런 옵션들 같은 것도 490보다 빠지는 거는 특별히 없습니다. 얘가 490보다 좀 더 작고 라이트한 모델이긴 하지만 옵션이 라이트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측면에 보시면 이제 LED 등 이런 거는 기본으로 붙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열 식혀줄 수 있는 환풍기 있고요. 팬트리는 당연히 안에서도 사용 가능하고 밖에서도 쓸 수 있게 뚫려 있습니다. 얘가 팬트리 역할도 하지만 여기서 환기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해서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쪽에도 보시면 컵이나 아니면은 뭐 조미료 같은 것들, 식료품 보관할 수 있게 이렇게 세팅되어 있고요. 얘는 이제 490이랑 다른 게 이 뒤쪽에 출입구가 이렇게 뒤에 붙어 있어요. 지금 이 TV 같은 것도 있지만, 출입구 설명하자면 출입구가 이렇게 안쪽에서 시건할 수 있고요. 이런 걸로 시건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한 번 더 닫으면 이렇게 장갑차처럼, 오히려 느낌적인 느낌, 그런 감성은 490보다 이 440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쇼겁쇼버가 이렇게 달려있기 때문에 되게 쉽고 편하게 어린아이들도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높이는 높긴 하겠죠. 그리고 이 양쪽에는 이 말통이 달려있는데, 요거는 이제 무시동 히터의 연료통으로 쓸 수도 있고, 연료를 담고 다니거나 아니면 물로 채울 수 있는 다용도 통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비어 있어요. 근데 여기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360도까지는 좀 그렇지만 한 300도 정도 이제 막아줄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위에 팝업이 이렇게 되는데, 해외 수출용은 앞뒤가 동시에 이렇게 천장이 올라가는 경우는 많이 없대요. 한쪽만 올라가는데, 이제 국내에 들어온 모델은 아무래도 풀옵션이다 보니까 앞뒤가 축이 다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도 당연히 다 LED로 돼 있고 반사판도 있고요.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들어가기 전에 이 바닥에 있는 게 뭔가 하셨을 거예요. 이게 태양광 패널이 맞다고 합니다. 아니 태양광 패널을 지붕에다가 그냥 편하게 붙이면 되지 왜 이렇게 가지고 다니냐 제가 여쭤봤어요. 얘 보면은 이렇게 접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타입입니다. 이걸 왜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나 했는데 이 컨커르는 그냥 무늬만 야생이 아니라 진짜 오리지널 야생, 남아공이나 호주, 북미 이런 데서 진짜 야생에서 사용하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보통 그런 데 가면은 이제 그늘 있는 나무 밑에다가 딱 세팅을 하는데 천장 위에 얘가 있으면 태양광 충전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충전이 안 되는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 패널을 따로 이렇게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양광에서 충전된 전기 선 있잖아요. 전기선. 요게 길이가 30m나 돼 가지고 진짜 저 멀리에다 세팅해 놓고 그냥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거죠. 얘가 또 490하고 다른 게 이제 간이 화장실로도 쓸 수 있고 샤워실로도 쓸 수가 있는 공간입니다. 청수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개수대 같은 통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세면도 바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이제 샴푸나 비누 같은 거 올려 놓을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걸 열고 들어가는 거네. 제가 무식하게 지금 여기를 뜯어버렸는데 여기 벨크로를 여기로 해서 이제 들어가고 여기로 이렇게 닫을 수가 있습니다. 공간이 그렇게 넓진 않은데 쓸만한 공간인 것 같고요. 이쪽에 보면은 이 타이어가 왜 생뚱맞게 이렇게 붙어 있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얘가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아까 뒤쪽에 출입구가 있었잖아요. 밑으로 닫고 위로 닫은 다음에 이 타이어를 옆으로 슬라이딩 해가지고 한 번 더 잠가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프로드 다니다가 타이어가 펑크 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여분의 스페어 타이어를 가지고 다니는 거고요. 이 옆에가 더 확장되는 건데 아무래도 여기가 확장되다 보니까 이 어닝 밑에서는 굉장히 여유롭게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좀 더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이제 철사로 이렇게 딱 자세를 잡아주는 건데 저희가 지금 진행 편의상 해 떨어지기 전에 빨리 해야 되니까 건너뛰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적재 공간이에요. 요게 이제 뭔가 해서 열어봤더니 여기도 낚싯대나 아니면 옆에 창문 고정시키는 거 이런 긴 물건들 이렇게 넣어서 수납할 수 있는 짜투리 공간까지 이렇게 살려놨습니다. 반대편에는 이제 키친이 슬라이드 되는 공간이라서 사실상 적재가 안 되는 거고 이 컨커르 440에서 적재가 가능한 공간은 딱 여기밖에 없어요. 아니면 아예 실내에 싣던지. 이 440의 적재 공간은 여기 공간이 요거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여기다가 만약에 에어컨을 넣으면 이 적재 공간을 못 쓰는 거예요. 적재를 진짜 안에다 하든지 아니면 전면부에 해야 돼서 여기 에어컨 넣는 거는 옵션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은 이 안쪽에도 잘 정리되어 있지만 여기도 이렇게 다 포켓으로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건 해외에서 다 옵션이지만 국내에서는 다 기본이고요. 이 컨커르는 440이나 490이나 미국, 호주, 남아공보다 한국이 2천만 원 정도 저렴합니다. 구입해서 수출해도 될 정도예요. 진짜로. 가격은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메인 침실이 있는 공간이고 지붕은 알루미늄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밑에도 패널이 보통 캠핑카에 사용되는 그런 GRP 패널이 슬라이딩으로 돼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딱 빠져나오는 상태고 위에는 덮개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이제 적재 공간이 여기서 더 나오는데 여기는 적재 공간이 그렇게 여유롭다고 할 수 없는 게 여기는 가스통 넣어야 되죠. 이쪽에는 얘가 순간 온수기입니다. 순간 온수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에는 짐을 많이 넣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 적재 공간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옵션 빠진 거를 보면 490 대비 에어컨 정도밖에 없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보면 컨커르는 되게 직관적이에요. 다 고장이 안 나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 견인 장치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콜로라도는 미국 차잖아요. 그리고 컨커르도 미국 쪽으로 수출이 많이 되긴 하지만 컨커르는 한국에 파는 모델이라서 이제 유럽식 핀을 사용하고 있어요. 콜로라도는 미국식 핀인데 얘는 유럽식 핀이니까 이 리시버가 있습니다. 한 뼘 정도 되는 리시버가 있어서 이 리시버를 사용해서 이 라이트류나 아니면 브레이크 같은 거 한 번에 다 작동시킬 수가 있고요. 이쪽 보면 콜로라도가 견인장치 위치가 좀 낮은 편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컨커르는 에어 서스펜션을 차고를 더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긴 하지만 오프로드 가면 어느 정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이 견인장치를 저희는 지금 거꾸로 뒤집어서 장착한 상황이고 웬만하면 이 견인장치는 높이 조절이 가능한 걸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부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에어 서스펜션도 들어가고 MT 타이어에다가 또 특허 받은 그런 멀티링크 포털엑셀 같은 느낌으로 이 밑에가 좀 더 떠 있어요. 그래서 오프로드 주행할 때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앞에 영상 보셨으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오프로드 주행 능력은 말할 필요가 없는 정도고요. 이제 실내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이 실내로 들어오면 이 TV는 밖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안에서도 볼 수 있는데 TV 디자인이 굉장히 투박해요. 이 오프로드 전용 뭐 TV라고 하더라고요. 보면 좀 두께감도 있어요. 얘는 진동이 굉장히 강하고 내구성이 좋다고 합니다. 오프로드 가면 잔진동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충격도 심한데 얘는 일반 TV가 달라서 그런 부분에 특화되어 있는 게 이제 강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옆에는 이렇게 스피커들도 붙어 있고 컨트롤러도 이렇게 다 싹 다 모여 있습니다. 좀 투박하지만 디스플레이도 붙어 있고 그냥 되게 직관적으로 있어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편리한 구조예요. 일부는 호주 수출형이라서 국내에 사용하고 이런 거는 이제 달라질 수 있어요. 반대편에도 이렇게 보면 평상시에 사용할 옷이나 아니면 짐 같은 거 넣어놓을 공간은 실내에 이미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닥은 지금 여기도 490하고 똑같이 이제 카페트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 바닥에 카페트가 깔려 있다는 건 겨울에 맨발로 이렇게 있어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좋은데 어쨌든 높이가 굉장히 잘 나와요. 제 키가 178인데 높이가 이 정도 나온다는 거는 높이가 2m가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좋고 위쪽에도 이렇게 다 뚫려 있어요. 사방이 환기가 뭐 위아래로 지금 다 되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쪽 위쪽까지 이런 짜투리 공간까지도 다 수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얘는 4인 가족이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 아래 침대, 위에 침대가 있는데 이 아래 침대는 조금 작은 편이에요. 길이가 1740이 나오고 폭은 1400이 좀 넘게 되어 있거든요. 일단 제가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나도 누울 수 있는데? 실제 수치보다 실제로 누웠을 때 굉장한 길이감이 나오고 있어요. 폭도 마찬가지고 이거 거의 이거 못 누울 줄 알았거든요. 성인도 누울 수 있네. 원래 여기는 이제 주로 애들이 사용하게끔 만들어진 침대인데 이 정도면은 성인 2명은 진짜 여유롭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침구류들 요것도 다 기본 제공이에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매트가 굉장히 두껍고 좋거든요. 이렇게 앉았을 때도 그렇고 누웠을 때도 느낌이 너무 좋아서 차박하거나 이러면 막 등 베기고 아프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얘가 지금 확장된 부분이잖아요. 되게 단단해요. 확장된 거 그런 의식이 안 될 정도로. 그리고 여기가 메인 침실인데요. 이 메인 침실의 길이는 2m가 남고요. 그리고 폭은 1.7m나 됩니다. 여기는 저쪽 침대보다 훨씬 더 넓어가지고 바짝 올라가면 발 밑으로 한 뼘이 또 남습니다. 그리고 폭도 제가 가운데 누워서 쭉 뻗어도 될 정도로 이렇게 넓어요. 그래서 성인 2명이 자기엔 굉장히 여유롭고요. 성인 2명에 뭐 애기 1명 이렇게 해가지고 자도 뭐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낮잖아요. 보시기에는 아무래도 여기 확장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한계는 있는데 일단 여기 들어왔을 때는 또 지붕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 있어서 어디 다락방 들어온 느낌도 나고요. 또 희한한 게 얘가 지금 전면에 있잖아요, 이 침실이. 그래서 미국 카라반이나 유럽 카라반 앞에 있는 그런 침실 같은 느낌도 나요. 왜냐면 여기가 3면으로 여기 또 다 뚫려 있다 보니까 그런 느낌도 또 색다르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얘는 이제 아무래도 비닐도 뜯지 않은 새 거기 때문에 바삭 소리가 나는데 이런 침구류의 질감도 이 정도면은 무난하게 사용할 만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것 때문에 보통 답답해한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세모로 딱 올라가 있으니까 들어왔을 때 느낌이 진짜 희한하네요. 자, 그래서 주요 옵션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제 청수통은 2개가 있어요. 앞에 뒤에 이렇게 있어서 95리터, 65리터 이렇게 나뉘고요.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도 당연히 들어가고 뭐 배터리는 200A가 있는데 인산철로 더 업그레이드 하거나 그런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태양광, 아까 보여드렸던 포터블 방식으로 200W가 되고 등 이런 것도 있지만 오늘 보여드리지 못한 전에 490에서 긴 거, 형광등처럼 된 거 그런 거 보여드렸었는데 그런 것도 당연히 추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냉장고는 스노우마스터께 80리터짜리가 제공되는 겁니다. 가스 온수기 아까 보셨는데 밖에서 이 온수기는 용량이 6리터라서 적다면 적을 수 있겠지만 밖이라는 거 감안했을 때는 쓸만한 수준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밖에서 보셨던 것들 아니면 지금 보고 계신 것들이 다 기본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가격. 지난번에 저희가 490 얘기하면서 490에서 이제 가격 공개를 안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호주, 남아공, 뭐 미국 이런 데보다 가격이 2천만 원이나 저렴하니까 가격 공개가 조금 그랬는데 부가세 포함하면요 490은 4,290만 원이고 얘는 3,800만 원입니다. 490 때도 이미 느꼈었지만 오늘도 새삼 느끼는 거는 투박합니다. 투박하지만 그 안에 디테일들이 숨어 있어요. 고장 안 나게 다 심플하게 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수납함 안쪽에 나 아니면 이 바닥에 이런 카펫이나 부직포 같은 거 깔려 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 보면은 그냥 대충 그럭저럭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역시 세계 오프로드 카라반 1등을 3년 연속이나 그냥 한 게 아니구나. 네, 그런 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440에 대해서
정리하면 가격도 해외보다 훨씬 더 낮게 맞췄고 490과 다르게 440은 중형 SUV나 이런 콜로라도로 그냥 편하게 견인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저희가 이 콜로라도 주행 성능하고 이제 견인력 테스트 해보려고 이 컨커르까지 섭외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촬영을 하기도 했고, 내용들 자세히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내용 꼼꼼하게 담아드리려고 어떻게 하면 지루하지 않게 또 알차게 담을 수 있을까 많은 거를 이제 앞부분에서 보여드렸는데요. 설명을 많이 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의심의 여지도 없을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일단 콜로라도부터 얘기를 하자면요, 콜로라도의 이 견인 모드, 일반 모드로 주행할 때보다 차가 조금 더 무거워지는 느낌이 있어요. 변속 패턴이 바뀌면서, 그리고 힘이 더 들어가는 느낌이 있는데 좀 더 안정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느낌도 있었고, 당연히 속도가 붙었을 때도 좀 더 안정감 있게 느껴졌습니다. 오프로드 주행할 때는 이 변속기도 변속기지만 엔진 출력이 300마력이 넘고 312마력에 최대 토크도 38km나 되니까 일단 힘도 굉장히 여유롭고요. 변속기 세팅 좋았고, 이 브레이킹 할 때도 통합형 트레일러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트레일러의 무게에 맞춰서 얘가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출발할 때부터 주행할 때는 변속감, 그리고 출력, 그리고 쓸 때는 그 제동감까지 이 트레일러랑 자동차가 하나인 느낌이어서 그게 좋았어요. 그리고 뭐 부가적으로 뭐 얘기하자면 후방에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트레일러 연결할 때도 당연히 편했고요. 엔진 오일 압력하고 미션 온도, 연비 이런 것들을 체크해 봤거든요. 엔진 오일 압력하고 미션 오일 요거에 대해서는 견인을 오프로드에서 하는데도 변화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아주 주목할 만한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공인연비는 뭐 8.3km, 8.1km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연비는 공차 상태에서 막 시원시원하게 타니까 한 6km대 요 정도더라고요. 근데 이제 견인을 했을 때는 자료 찾아보니까 고속도로에서 7km, 시내에서 한 5km 정도 나온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타봐도 요 정도 나왔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나 고속도로 이 연비보다는 확 떨어지긴 합니다. 4km대가 나오기도 하고 다양한 결과가 있었어요. 주행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콜로라도 말고 컨커르는요, 이번에 저희가 촬영한 공간들이 굉장히 좀 험했어요. 영상에는 저희가 일부러 좀 정제된 걸 넣으려고 안 담은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되게 많은 이슈가 있었거든요, 이번에 촬영하면서. 컨커르를 신경 쓰지 않고 달릴 수 있게 콜로라도가 받쳐준 것도 있지만, 컨커르 역시 견인 장치가 굉장히 A프레임도 좋고요, 하부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컨커르를 신경 쓰지 않고 여기가 막 오른쪽으로 휘었든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었든 간에 뭐 신경 쓰지 않고 언덕이든 파인 거든 이런 걸 막 지나다닐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게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컨커르는 넘어갈 일이 없게 이미 그렇게 세팅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허를 가지고 있는 서스펜션 구조,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으로 높이 조절까지 가능하고 이탈각도 굉장히 좋다 보니까 그냥 아무런 걱정 없이 주행할 수 있습니다. 얘는 이제 확장해서 사용한 거다 보니까 폭이나 길이가 그렇게 미국산 카라반이나 유럽산 카라반처럼 엄청 길지가 않아서,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시야도 더 좋고 부담스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도 이번에 콜로라도 이 컨텐츠를 찍으면서 어떤 트레일러, 카라반 이런 거를 선택할까 고민이 참 많았는데 컨커르는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조합이 너무 좋았어요. 지금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픽업 트럭 중에 진짜 원탑이라고 할 수 있는 콜로라도, 그리고 이미 세계 오프로드 카라반 이 트레일러 시장에서 3년 연속 1등을 한 컨커르랑 조합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런 성능을 보여줘서 너무 좋았습니다. 영상에 이게 담기나요? 여기 별처럼 이렇게. 콜로라도랑 컨커르가 좀 투박하긴 한데 그 의외의 디테일 그런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어서 감성도 이렇게 녹여주고, 이거 안에서 쓸 수 있는 테이블인데 밖에 꺼내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조리대로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불 떼고 이렇게 앉아 있고 하니까 저희 오늘 나온 김에 저녁도 이렇게 먹고 했는데 평상시에 리뷰할 때랑 굉장히 다른 느낌, 다른 분위기 이런 거 속에서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콜로라도를 이렇게 써야 진짜고, 컨커르 역시도 그냥 안에서 전시장에서 리뷰하는 게 아니라 밖에 나와서 직접 써보면서 느끼고 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많이 느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토토 리뷰는 양봉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